어제 정리해드린 CME 갭을 기준으로 하면 비트코인이 다시 10만 9천 달러 이하로 떨어질 수 있고 더 심하게는 9만 1천 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해석돼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영상에 상세히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전혀 그러지 않을 이유 역시 분명히 존재하니까 CME 갭은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지표 정도로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실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 시작은 비트코인이 과매수 구간인지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MVRV-Z 지표를 가볍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VRV-Z를 설명하려면 우선 MVRV부터 개념을 잡아야 하는데요. MVRV는 영문 문구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할 정도로 단순한 지표입니다. MV는 시가총액인 마켓 밸류를 말하며 RV는 실현 가치인 Realized Value를 표현합니다. MVRV는 실현 가치를 분모해 놓고 시가총액을 분자해 둬서 나온 값을 수치화한 것이고, MVRV가 1보다 크면 해당 코인의 시가총액이 실현 가치보다 높은 거라서 해당 코인이 과대평가되었다고 평가하고, 반대로 1보다 낮으면 과소평가되었다는 것이 이론적인 수치지만 모든 투자 상품은 기대 가치를 반영한 가격이 시장가로 정해지기 때문에 코인 시장의 경우 1에서 3 사이가 적정한 수치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코인의 방향성이 좋다는 전제하에 시장에서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매수를 할 타이밍이라고 해석하고, 3이 넘어갈 경우에는 고평가가 되었을 수 있으니 매도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죠? 그런데 MVRV가 계속 쌓이면서 추가적으로 쌓인 이 편차를 MVRV에 적용하면 조금 더 정확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MVRV에 고려하지 않았던 역사적 표준 편차를 추가해서 계산한 것이 바로 MVRV-Z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 MVRV는 단순히 과대평가와 과소평가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MVRV-Z는 평년치 대비 현 상황이 얼마나 이례적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서 과거의 패턴을 고려해서 과대평가, 과소평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즉 MVRV-Z는 사이클의 천장과 바닥 시점을 조금 더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MVRV-Z의 경우 0이 기준선이 되며 0보다 낮으면 저평가, 1 정도가 중립, 그리고 7 이상이 되면 과열이 되었다고 평가됩니다. 간단하죠?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비트코인 MVRV-Z 수치와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노란색이 MVRV-Z, 연두색이 비트코인 가격이며 하단의 0 부근의 녹색 영역은 저평가 구간, 상단의 붉은색 영역은 고평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저평가 구간을 한번 볼까요? 지난 2011년 말 MVRV-Z는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실제로 비트코인은 이후 꽤나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이 부분 역시 0 이하로 떨어졌고 비트코인은 이후 크게 상승했죠. 2020년 초도 동일한 패턴, 2023년 초 역시 모두 동일하게 MVRV-Z 수치가 0에 가까웠을 때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모두 상승했습니다. 이제 반대로 MVRV-Z의 위험 구간을 봐볼까요? 2013년 중순과 말에 MVRV-Z가 7 이상을 급하게 보여준 이후 비트코인 역시 단기 하락을 보여준 것이 확인되고요. 2018년 역시 7 이상 찍는 순간 비트코인은 단기 고점을 기록하고 하락을, 2021년의 경우 7에 조금 못 미치는 6.93을 보여서 그런지 비트코인 가격은 살짝 내리는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MVRV-Z의 수치를 보면 0 근처를 한번 찍고 7을 찍기 전까지 비트코인은 자잘한 등락을 보이긴 하지만 결국 우상향하는 패턴을 어김없이 보여왔고, 반대로 MVRV-Z가 7 이상을 찍을 때는 어김없이 단기 하락이 발생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수치를 지금 가져온 가장 큰 이유는 어제 비트코인의 묵직한 하락이 일각에서는 시즌 종료급의 장기 하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셔서인데요.
물론 MVRBZ 수치 하나만 가지고 그렇다 아니다를 쉽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수치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은 과열 구간으로 해석되는 7의 절반도 되지 않은 2점대 수치라서 우리가 우려하는 시즌 종료로 해석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시즌 종료를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는 의견은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현재는 오히려 과매도 구간에 속한다고 언급하는 등 큰 걱정을 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이 선물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 지금의 가격 하락은 이보다 더 떨어질 확률보다 가격을 회복할 확률이 여러모로 더 높은 만큼 조금은 덤덤히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인만렙 채널에서 0.07달러였을 때 소개드려서 한때 0.38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이번 하락에서도 0.15달러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크로노스는 북미 1위 거래소인 크립토닷컴에서 관리하고 있는 네이티브 코인인데요. 크립토닷컴의 CEO인 크리스 마스달렉은 자신의 엑셀을 통해 지난 24시간 동안 가장 많은 청산이 발생되었던 거래소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했던 어제 새벽 동안 거래소의 속도가 느려지거나 멈춰져서 거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래소가 있었는지, 지수와 실제 가격이 일치하게 거래되었는지, 거래 모니터링과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와 특히 내부 트레이딩 팀과 일반 사용자들의 정보 분리가 확실히 이루어졌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한 것인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거래소가 해당 시간 동안 속도가 매우 느려지는 증상이 있었고 이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문제는 이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크리스 마스달렉은 이를 본격적으로 조사해보자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거래소가 멈춘 사례는 아니지만 어제 새벽의 하락으로 인해 바이낸스에서는 에테나 스테이블 코인인 USD2가 대규모 매도세로 인해 패깅이 무너져서 0.66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바이낸스는 이로 인해 손해를 본 사람들 모두 전면 보상을 하겠다고 선언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지만 선물 투자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문제가 발생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크립토닷컴 CEO가 거래소들이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자 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 크로노스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크립토닷컴 CEO가 미치지 않고서야 자신의 거래소가 문제가 있는데 조사해보자고 말했을 리는 만무하고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디패깅 사태가 확인된 이상 이번 사건을 계기로 크립토닷컴 거래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잡은 것이고, 크립토닷컴의 인지도 상승은 당연히 크로노스 코인에게도 대단한 호재가 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짜증나는 지금의 코인 시장에 기가 막힌 상승으로 우리를 위로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일요일의 코인 소식과 MVRBZ 정리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모두 성투합시다.